네, 코하 코인 마켓워치 이준호 인사드립니다. 지난 밤사이 가상화폐 시장에 무슨 일이 좀 일어났던 걸까요? 자정무렵부터 주요 가상화폐가 일제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FOMC를 하루 앞두고 갑자기 반등한 이유는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일까요? 암호화폐 시장의 이슈들을 자세히 좀 살펴보며 흐름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기자 나와 있습니다. 톱데일리 강승혁 기자 그리고 블록스트리트 최주은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두 분 이렇게 새로운 조합인데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뉴스메타의 키보드 차트를 통해서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장 전체 흐름을 보여주는 키보드 토탈 라인 차트 확인합니다. 네, 키보드 토탈 라인 차트입니다. 네, 단기 추세선인 주황색 RSI 라인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상승했다가 다시 꺾이는 중이고요. 장기 추세선인 초록색 시그널 라인 함께 상승했다가 상승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다. 장단기적으로는 그래서 혼조된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뜻하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58.55%입니다. 어제 58.6%보다는 하락했지만 비슷한 수준이죠. 아직까지는 그래도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어서 USDT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보여주는 테더 도미넌스는 5.88%입니다. 어제 저녁 6%대까지 올랐다가 다행히 5%대까지 다시 하락하면서 시장 자금이 위험자산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중장기적 관점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점수를 주는 키포인트 스코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75%입니다. 어제 방송 시 25.22%보다 상승했고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횡보할 것이다라는 전망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 단기적 관점의 라이브 키포인트 스코어는 마이너스 3.36%입니다. 어제보다는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 관점으로는 여전히 횡보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뉴스메타가 분석을 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뉴스메타의 키보드 차트를 통해 암호화폐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 살펴봤습니다. 차트 내용은요, 매매 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고 투자는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본격적으로 주요 코인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부터 살펴봐야겠죠. 간밤에 갑자기 급등해서 놀랐습니다. 새벽 2시경에 94,000달러까지 좀 치솟아서 이거 왜 이런가 했는데 비트코인 어떤 이슈가 있었나요? 네, 그 미국 연방준비제도에 이제 기준금리 인하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네. 이제 연준이 이제 10일부터 이틀간 FOMC 회의를 개최를 하는데 네. 이제 지난 9월과 11월에 이어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해서 3년의 최저 수준인 3.5에서 3.75%가 될 거라는 그런 예상이 많습니다. 네. 패드워치 툴에 따르면요, 0.25%포인트 인하 확률은 88.86%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거의 12월 FOMC는 금리 인하가 확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예, 금리 인하 전망이 없었던 게 아니라 대부분 투자자들이 많이 인지를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네. 근데 말씀 주신 그 자정부터 이제 비트코인 비롯한 이제 가상자산 이제 시세가 이제 대부분 상승 곡선을 그렸거든요. 그렇죠. 근데 해당 시간이 좀 자세히 살펴보면 미국 노동통계국이 이제 10월 9일 이직 보고서라는 걸 발표를 했는데요. 졸트. 네, 졸트라는 걸 발표를 네. 했는데 이게 발표되자마자 뭔가 시세가 바로 이제 튀어 오른 겁니다. 이에 따르면요, 10월 구인 건수는 767만 건으로 시장 전망치를 이제 상회를 했습니다. 네. 50만 건 정도. 근데 해고도 이제 185만 건으로 2023년 초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고요. 네. 채용도 전달보다 21만 8천 명 정도 줄어들 15만 명 정도에 그쳤습니다. 이는 노동시장 전반에 좀 냉각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네. 일거리는 그러니까 구인은 많이 하는데 경제는 돌아가긴 하는데, 근데 채용이랑 해고가 악화된 거는 좀 관세랑 고금리 속에서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크다는 그런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런 지표상 보면은 파월도 경기 부양을 위해서 매파적 포지션을 하겠지만은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지고요. 네. 이날 이제 전통 산업주 중심의 다우존스 지수는 0.38% 하락 마감하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13% 오르는 상반된 모습도 주목할 만합니다. 네. 미래 기대 수익이 큰 영향을 미친 기술주는 이제 금리가 하락하면은 좀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아지는 이제 특징이 있는데요. 근데 다우존스에 포함된 JP 모건은 4.6% 급락을 했단 말이죠. 네. 네, 이걸 보면요, 마리안 레이크 JP 모건 소비자금융
이제 최고 책임자가 한 말이 있는데요. 네. 골드만삭스가 주최한 금융 컨퍼런스에서 내년 전체 지출이 이제 1,000억 달러보다 상회하는 한 1,050억 달러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발단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소비자들의 비용이 커진다는 것은 뭐 고금리를 이기지 못한 차주들의 부실 그리고 부도가 높아진다는 그런 뜻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이는 결국엔 경기 침체를 가리키는 뭐 시그널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네. 월마트랑 홈디포도 1.3% 수준으로 내렸는데 내수 경기가 실적에 중요한 전통 기업들이 몰린 이제 다우지수가 내린 이유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어쨌든 이 고용지표 졸트 구인 이직 보고서를 확인을 했을 때 더욱더 경기 둔화에 대한 시그널이 나왔고 파월 의장이 계속해서 좀 매파적인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예상이 됐지만 하지만 고용 때문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기대감에 이 암호화폐 시장이 좀 상승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좀 시장을 저희가 좀 예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강력하게 다음 연준 의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이 케빈 해시의 기조가 좀 주요하게 또 작용을 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차주들의 금융 여건을 더 어렵게 만드는 거는 차기 연준 의장으로 거론되는 네. 케빈 해시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관련 우려로 이제 금리 인하 효과의 반감이 예상된다. 뭐 이런 제안이 나오는데요. 네. 예, 트럼프 픽이다 보니까 무분별한 금리 인하를 꾀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 이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그런 위험도가 부각이 되고 뭐 장기채 그런 위험이 또 상승해서 그래서 뭐 시장 조달 금리가 오히려 상승해서 프리미엄이 붙어서 금리가 이제 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예, 유한타증권 측은 이제 해시세 지명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채권 시장에서 단기 금리는 하락하고 이제 장기 금리는 상승하는 이제 수익률 곡선 스티프닝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짚었는데요. 네. 네, 연준의 금리 조정에도 불구하고 시장 조달 금리는 오히려 상승해서 완화적 통화 정책의 효과가 무력화될 수 있다. 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네. 뭐 실제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도 뭐 이날 뉴욕 채권 시장에서 장기 시장 금리의 벤치마크인 10년물 금리는 전일 대비 0.014%포인트 오른 4.186%를 기록했는데 네. 이는 5주 만에 처음으로 4거래일 연속 상승한 것이고요.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이제 연준이 그 기준금리 인하를 개시한 지난해 9월까지만 하더라도 3.6%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네. 그 이후에 0.5%가 오른 셈이거든요. 미국 구체값이 하락을 하면은 이제 금리가 상승하면 이제 위험자산의 선호 심리는 오히려 약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오건영 이제 신한 프리미엄 패스파인더 단장은 엔캐리 청산 우려가 뭐 지난해와는 좀 양상이 좀 다소 다르고 뭐 미국에서 뭐 갑자기 경기 침체에 대한 뭐 우려가 확 올라올 수도 있다는 것 하나는 주의를 해야 된다. 네. 근데 지금은 밑에서 일본 금리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상이 다소 다를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뭐 세계 가장 큰 채권 국가인 일본이 투자 수요를 자국으로 돌릴 우려에 대해서도 이제 소시 에테 제네럴의 마니시 카브라 전략가는 일본 금리 급등이 미국 국채 금리로 전염되기 때문에 네. 일본은행의 매파적 움직임이 연준이나 미국 국내 정책보다 미국 증시에 더 큰 위협이다 이렇게 관측을 했습니다. 우리가 좀 미국 FOMC도 중요하지만 일본은행의 이제 기준금리 정책도 좀 계속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본은행의 매파적인 움직임이 미국 증시에 좀 더 큰 위협적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지난 8월이었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와는 좀 다른 양상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다른지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최근 트레이더들의 관심은 지난해 8월 엔캐리 양목이 재현될 여부에 있는데요. 미국은 기준금리 인하가 유력을 하고 일본의 경우에는 인상 신호가 나오니까 그동안 저렴하게 엔화를 빌리고 달러로 환전해서 투자하던 포지션이 네. 환매 또는 청산을 연달아서 하면은 그 영향으로 주식부터 크립토까지 자산 시장이 약세 압력을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런 엔캐리 청산 우려가 희석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네. 지난해 상황을 보면요. 일본은행이 지난해 7월 31일 0.10%에서 0.25%로 깜짝 기준금리 인상을 하면서 뭐 레버리지와 파생 상품을 통해서 가격 변동을 추종하는 헤지펀드 등 투기성 도박 투자자들이 2천억에서 5천억 달러의 엔숏을 환매해서 엔캐리 청산이 일어났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그쵸. 자동 매매 알고리즘들의 시장
시장값에도 고배율 레버리지 포지션에서 마진콜이 발생해서 강제 청산을 방어하려고 미국 주식을 매도하는 흐름들이 이어졌다는 얘기죠. 네. 같은 시기 미국의 기준금리는 5%대였는데요. 여전히 엔화를 빌리는 게 금리면에서 더 싸게 먹였다는 얘기죠. 결국은 이렇게 엔캐리가 일어난 걸 보면은 고위험 레버리지의 청산 그리고 일본이 금리를 어디까지 올릴까 하는 그런 불안감이 근본적인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네, 이때 전 세계가 화들짝 놀라기는 했는데 이후로 이 일본도 좀 이 놀란 거에 대해서 전 세계가 자신들로부터 놀란 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네. 좀 요즘은 시그널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금리 인상을 그래도 하겠다는. 네. 그래서 일본 은행의 입장 현재 좀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이후에 우에다 가지오 일본은행 총재가 이제 신중한 리더십으로 좀 금리 경로를 좀 보다 예측 가능하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오는 18일에서 19일까지 열리는 일본은행의 금융정책 결정 회의를 앞두고 우에다 총재는 최근 연설에서 다음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장단점을 검토할 것이라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네. 이런 발언이 금리 인상으로 해석이 돼서 이제 장기금리 지표인 국채 10년물 금리가 1.97%까지 올랐는데 이를 두고 속도가 약간 빠르다고도 언급을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금리를 올린다고 하면은 엔화가 비싸져야 되는데 약세가 여전합니다. 예, 지난 9일 달러 엔 환율은 뉴욕장에서 156엔에 육박하면서 크게 올랐는데요. 네. 여기에는 일본에서 강진이 일어나서 금리 인상이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작용을 했는데 네. 호주나 캐나다 등도 내년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다른 통화 대비 엔화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일본 이제 한 외환 전문 연구원은 마이니치 신문의 인터뷰에서 우에다 총재가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기 때문에 갑자기 매파적으로 반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점이 이제 엔화 약세의 주요 요인이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네. 우에다 총재는 ETF를 매각하는 양적 긴축을 발표하면서도 단순 계산으로 100년 이상 걸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긴축 행보에 100년이라는 시간을 연계했다는 점에서 일본 은행이 금리를 서서히 올릴 것이라고 짐작할 수가 있으니까 네. 엔캐리 기관 투자자들은 금리 차에 따른 수익률을 차분히 계산하면서 또 시장에 충격을 주면은 수익률이 깎이니 급하게 환매를 할 필요가 없다는 분석입니다. 네. 지난해와 양상이 다르다는 이제 이유가 나오는 분석이 나온 이유인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일본 은행 자체가 지난해 8월에는 깜빡이 없이 들어가가지고 네. 전 세계가 놀라고 이게 또 알고리즘 매도까지 작용되면서 시장이 약간 무너졌던 건데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깜빡이를 틀고 있으니까 네. 이에 대해서 급한 환매나 이런 매도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파늘세를 주도하는 건 기관 투자자들이고 네. 이런 이제 엔캐리 그런 환율 이런 추세를 면밀하게 볼 수 있으니까요. 네. HSBC의 그런 맥스 케이트너 수석 전략가도 올해 수기성 전략가들은 투자자들은 엔화의 기록적인 롱 포지션을 취한 만큼 2024년 여름 마지막으로 봤었던 심각한 캐리 트레이드 청산 위험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 시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미국과 일본의 통화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봤는데요. 훈 기자, 네네네. 감기는 좀 나아지셨나요? 네. 거의 다 회복을 한 것 같습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그런데 월요일 방송에서 3플러스 알파 주봉 시나리오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네. 비트코인의 현황 차트를 통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비트코인 지금 단기적으로 밤 사이에 아주 슉 시원하게 쐈죠. 네. 쏴주어서 또 단기적으로 이제 수익을 실현하신 분들도 있겠고, 혹은 지금 많이 물려 있다가 그 물린 것이 어느 정도 좀 해소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네. 단기적으로 메타 차트 상에서 이렇게 이제 매수 시그널이 강하게 발현이 돼서 이제 밤새 쭉 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알파 차트 상에서도 여전히 지금 한번 쭉 쏘고 쏜 것에 대해서 되돌림이 발생하였으나 여전히 이 노랭이 선 위에서 지금 캔들이 형성이 되고 있네요. 그래서 여태까지 물론 이 알파 차트 상에서 지금 단기적으로 이 셀 파라라라고 하는 이제 이 시그널이 나오긴 하지만 네. 제가 봤을 때는 여전히 흐름 양호합니다. 양호하고 상승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키보스코어 상에서도 지금 현재 값과 이제 예측치의 간격이 이제 좁으나 여전히 상승할 바라보는 그런 네. 이제 움직임이 좀 보여지고 있고 여전히 이 예측치가 이 현재 값을 좀 상회를 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항상 제가 강조했던 네. 그 테더 도미너스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혹시 자, 예측이 맞았나요? 네.
숙명적으로 도전하라고 했던 구간에서 네. 이렇게 쭉 빠졌고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업데이트 해드렸던 이 5.79 여기 하단의 선 근처에 정확히 왔다가 지금 되돌림으로 인해서 지금 다시 쭉 올라가서 그렇네요. 지금 여기서 형성되고 있는데 네. 중요한 것은 중요한 건 제가 전에 계속 강조했던 수치가 뭐죠? 바로 6이죠. 0.6. 이 빨간 6이네 6. 네, 이 6%. 빨간색 6%. 여기를 이탈을 했어요. 요 어제 봉이 이탈을 한 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 이제 그 모멘텀 이 추세로 또 전환시키는 그런 발판으로 좀 작용할 거라고 앞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지금 내일 새벽에 이제 뭐 이제 중요한 또 미국 발표가 있잖아요. 네, 뭐 FOMC라든지 일단은 제가 지금 현재 흐름상 봤을 때는 이 6% 밑에서는 양호합니다. 그리고 이 6%를 설령 다시 이렇게 좀 위협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그림이 지금 이 코마와 방송 끝나고 오늘 21시부터 한 23시 이때 또 시장이 요동치게 또 변동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서 요 테더 도미넌스가 좀 이렇게 다시 올라가서 6%를 다시 위협하는 또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텐데 네. 항상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변곡이 가능한 곳에서 도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도전.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네. 이 6%를 다시 위협할 수 있는 구간이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진짜요? 네. 오히려 이렇게 다시 반등을 한다면 그만큼 코인은 또 주춤하게 될 것이잖아요. 그래서 테더 그런- 도미가 6%보다 더 올라갈 수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는데 네. 지금 이제 흐름상 이 6%가 이 캔들이 상단했을 때는 이게 강력한 지지선이었으면 지금 이미 뚫었기 때문에 반대로 이제 이게 또 강력한 저항선으로 작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렇게 다시 돌아왔다가 여기서 또 저항받고 빠지는 그런 이제 지금 흐름을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되는 것이고 정말 트레이더라면은 숙명적으로 그렇게 대응을 하시는 것이 깨지더라도 올바른 이제 매매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네. 요 테더 도미넌스 차트 잘 오늘 밤 계속 눈 뜨고 제가 이렇게 준캐가 눈을 뜨고 금캐가 눈을 뜨는 것처럼 눈을 뜨고 잘 언제쯤.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네. 방금 서두에 말씀하셨던 주봉 3플러스 알파 시나리오. 자, 제가 이 준반등 시나리오, 메인 시나리오는 남들이 인식하지 못할 때 빠른 속도로 준캐가 반꿀이 아니라 준반등하는 시나리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이 원래 주봉 3봉 시나리오인데 네. 지난주 봉이 좀 애매하다. 그래서 요거를 알파로 치겠다. 그러려면은 이것이 무효. 알파가 되려면 네. 지금 이 봉이 주황색 선 위에서 마무리돼야 된다고 했어요. 어제 이 갑자기 쏘는 시점에 네. 또 정확히 제가 미리 이제 잡아들었던 이 95,495달러, 94,830달러에서 정확히 또 저항 맞고 빠진 거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이번 주 아직 그래도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다시 이 회색 박스 구간을 잡아먹으면서 이 주황색 선 위에서 이번 주가 마무리되는 것이 좋겠고요. 그렇다면 역시 바라는 대로 3플러스 알파 준반등 시나리오가 어허. 이제 발현이 되는 것이겠죠. 네. 그렇게 되면 다음 주에 103,485달러, 102,115달러 부근을 또 도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림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단기적으로 비트코인 12시간 봉 보면 여전히 양호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네. 여기서부터 이렇게 발현했던 그 플랫 조정 패턴 마무리하고 그리고 제가 여기 1번, 2번선 깨지더라도 이 밑에 선을 잘 지켜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쵸. 지금 보면 이렇게 여기 잘 지켜주고 있죠.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95,000달러 구간이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밤 변동성이 극심하게 발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만약에 테더 도미넌스가 올라간다면 잘 보세요. 이 12시간 봉에서도 다시금 이 주황색 추세선까지 비트코인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또 도전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이 선이 지금 잘 지켜주고 있다는 가정하에서는 네. 여기 다시 오게 되면은 다시 도전해야 되는 자리가 오는 것이에요. 이 가격대는 대략 지금
달러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네. 자, 그래서 어제 도전하다가 실패한 여기 상단 파란색 추세선을 다시금 도전해서 도입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 가격대는 지금 현재 94,600달러, 아까 보여드렸던 500달러 중첩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상단 가격들을 좀 뚫어주는 움직임이 나와야지 그 다음에 여기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이제 극심한 변동성이 발현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비트코인이 떨어진다고 하면은 이 주황색 상단 선 위인 이 9500달러 선, 400달러 선에서는 또다시 변동성이 발현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숙명적으로 또 눈 부릅뜨시고 이제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월요일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숙명적으로 도전한 라인에 도달을 했다면 지금 수익권을 보신 분들이 좀 계실 텐데 일단은 이 차트 분석 투자하실 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 살펴봤고요. 다음은 이더리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은 간밤에 상승세 더 거셌습니다. 아무래도 이 거시적인 이슈와 함께 푸사카 업그레이드가 빛을 발현하는 그런 느낌인데 3,397달러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어떤 게 호재를 좀 작용하고 있을까요? 예, 이더리움은 이달 3일 진행된 네. 그 후사카 업그레이드로 롤업 효율성을 개선해서 네. 네트워크 수수료를 낮췄는데요. 역시, 네. 예, 네트워크 활동에서 다시 다소 주목할 만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이더리움에 기반한 탈중앙화 거래소 덱스 그리고 탈중앙화 앱인 디앱들의 활동은 부진한데 네. 스테이블코인 거래는 급증하는 흐름이 나타나는 겁니다. 네. 예, 코인텔레그래프가 인용한 난센의 데이터에 따르면요, 이더리움의 30일 네트워크 수수료는 62% 하락을 했는데 이와 동마에서 팬들, 아테나, 모포, 스파크 등 이더리움의 주요 디앱에서 TVL 총 잔금 가치는 급감했습니다. 네. 예, 이더리움 베이스 레이어의 총 TVL은 두 달 전 1,000억 달러에서 760억 달러로 떨어졌는데요. 이더리움 기반 탈중앙화 거래소의 7일간 거래량도 보면요, 4주 전 236억 달러에서 134억 달러로 하락을 했고, 네. 이 디앱의 수익도 같은 기간 5개월 만에 최저치인 1,23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더리움 기반 레이어들의 거래 처리 수수료는 이제 8월 말 정점을 찍은 이후에 이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탈중앙화 거래소에서는 좀 감소세가 나타났다가 근데 스테이블 코인 쪽에서는 좀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건가요? 아, 그렇습니다. 네. 예, 온체인 데이터 분석 기관인 토큰 터미널에 따르면요, 네. 예, 스테이블코인 전송량으로 측정된 자본 유통 속도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네. 예, 이더리움의 1일 스테이블코인 전송량은 850억 달러를 넘어섰으면서 이는 이제 실제 활동 측면에서 다른 체인을 크게 앞서는 그런 수치인데요. 예, 4분기만 하더라도 이제 이더리움은 약 6조 달러 규모의 스테이블코인 결제를 처리했는데 이는 비자, 마스터카드 등 글로벌 주요 결제 네트워크의 거래 수준을 넘어섰다, 이런 분석입니다. 네. 예, 중간 수수료는 제로에 가깝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거 보면 좀 기관과 금융들의 이더리움에 대한 신뢰가 두터워지고 있다는 걸 좀 보여주고 있는 지표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네. 예, 이런 지표들을 보면요, 이더리움이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이제 결제 및 자산 레이어로 자리 잡는 모습인데요. 네. 예, 월가를 위시한 기관들의 자금이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집결해서 내년 딕파이 사이클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네. 미국의 지니어스법 등 규제 기반이 마련되는 가운데 블랙록이 미 국채를 토큰화한 펀드인 비들을 만들어서 3조 원 넘는 자금을 유치를 했죠. 이걸 실물자산 토큰화 RWA라고 하는데요. 네. 그런 RWA 과정에서 거래와 유동성을 담당할 매개체는 스테이블코인인데 네. 이런 기관들이 이제 신뢰성과 어떤 레퍼런스가 쌓인 그런 이더리움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네. 거의 좀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거는 이더리움 계열이 많으니까 기관들의 신뢰도가 더 두터워질 수밖에 없겠네요. 아, 그렇습니다. 네. 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폴 애킨스 위원은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시장의 토큰화가 몇 년 안에 발생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블록체인은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 같은 엄청난 혜택을
혜택을 제공한다 이렇게 부연했습니다. 네. 애킨스 위원은 또 미국이 이 신기술을 수용하면서 미국 규범 하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국내로 유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블랙록은 최근 SEC의 스테이킹 이더리움 기반 상장지수 펀드 ETF를 출시하기 위한 등록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네. 해당 ETF는 ETHB라는 티커로 나스닥에 상장될 예정인데요. 네. 이더리움을 스테이킹해서 이자 수익을 창출하는 상품입니다. 그동안 SEC는 현물 ETF 위주로 이제 그렇게 출시를 이렇게 허가를 해왔는데 네. 이더리움을 이제 스테이킹해서 이제 뭐 이렇게 이자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상품이 이제 ETF가 승인될 경우에는 이 미국 내에서 스테이킹형 암호화폐 ETF를 이렇게 새롭게 트렌드를 주도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네. 이더리움과 자본시장의 연계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네, 이더리움이 이제 현물 기반 ETF에서 스테이킹 기반 ETF도 좀 출시가 되면서 좀 기대가 많이 되는데 게다가 또 세계 자산 최대 1위 운영사인 블랙록이 이거를 또 실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이더리움 가격 상승에 기대를 해 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훈 기자. 네네네. 네, 월요일 방송에서 1시간 봉을 보면서 이 두 개의 상단 추세선을 빨리 뚫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네. 뚫었나요, 현재? 역시 시원하게 뚫어 주었고요. 아, 진짜요? 우리 이더리움은 네. 오늘 제가 또 이렇게 또 기쁜 날이지 않습니까? 왜냐면 우리 강승혁 기자님, 우리 네. 차장님, 네, 차장님. 네, 얼마 전에 또 승급하셨잖아요. 그렇죠, 승진하셨죠. 방송 다 네. 챙겨봤는데 덕분입니다. 그 차장님을 제가 이 자리에서 실물 영접한 날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더리움은 네. 강승혁이다. 승급했다. 세상에. 네, 그래서 와. 이더리움 오늘 이제 승혁 리움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승혁 리움. 물론 이제 강 차장님보다 승진. 네. 승진을 늦게 했지만, 네. 네, 이제 차장님이 먼저 하셨지만, 네, 그래서 이 승혁 리움을 한번 좀 승혁 분석을 리움. 해 봐야 되겠죠. 네. 역시나 단기적으로 메타 차트 보면 아주 깔끔하게 지금 이 바이 이제 쭉 상승해서 지금 여전히 이 분홍색 라인 위에서 지금 형성이 되고 있고요. 네. 알파 차트 상에서도 사실 여기서 네. 되돌림이 나온다 한들 지금 이 자세히 보시면 또 이 상단에서도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좀 평평하게 다져가는 그 움직임이 좀 보이기 때문에 네. 좀 현재 매우 양호한 그런 그림이 좀 보여지고요. 설령 여기서 캔들이 빠지는 한들 네. 제가 미리 이제 또 변곡을 또 알려드렸던 구간에서 대응을 하시면 되고 또 그쵸. 미리 이제 이 코마워 시청하시는 웰컴이 분들이 또 제가 도전하라 했던 구간에서 도전하였으면 이미 수익 구간을 맛보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뭐 네. 전혀 두려울 것이 없는 구간이죠. 자, 그리고 키보스코어 상에서도 지금 현재 값이 이상하게 지금 이 예측치를 앞서고 있는데 이것을 잘 해석해야 되는 것이 네. 이 차트, 이 그래프는 항상 이제 이렇게 또 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예측치가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쏠 수 있는 그림이 좀 나올 것으로 언제가 날지는 모르겠지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쭝케가 도입부에 언급한 우리 이더리움, 네. 우리 승혁 차장리움, 차장리움. 네, 이제 승진할 수 있나요? 그렇죠. 1시간 한번 보면 네. 정확히 그 구간이 여기거든요. 여기거든요. 이 1시간 뭐 여기거든요. 네. 여기를 좀 뚫어줘야 된다. 우리 이더리움 시원하게 승진 한번 가자. 우리 가자. 승혁 기자님도 하셨는데 그래서 정확히 여기서 딱 승급해서 승급. 이야. 네, 여기서 이제 승혁 딱 승혁. 네, 여기서 됐어요. 그래서 승기자 엄청 좋아하시네. 이제는 여기 제가 또 추가적으로 업데이트해드렸던 가격이 여기 3,327 그리고 3,355 지금 캔들이 앞으로 모이면서 횡령보를 해주면 좋고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쭉 횡령보에서 오히려 여기서 박스 때 구간 그어주면 이제부터는 우리 승혁 차장님보다 더 높은 이제 급수로 부장님 되고 또 부장님이 상무님 되고 그런 될 건가요? 수 있겠죠. 그래서 저 여기를 이제 지켜주는 게 가장 이제 중요하겠고요. 네. 자, 그리고 이더리움 이제 얘기를 하면서 보여드려야 되는 그 차트가 또 있습니다. 간만에 뭐죠?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 보여드릴 것인데요. 비트코인 도미넌스. 이 차트에서도 제가 좀 업데이트를 해둔 구간이 바로 여기 밑에 지금 여기 맞닿아 있는 59 라인이에요. 59 라인. 그래서 지금 이 선이 지금 주봉단이고요.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제 이렇게 여기서 저항 맞고 여기서
왔다가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지금 59를 좀 이게 좀 저항받고 있는데 네. 여기를 이렇게 해서 캔들 요번 주 캔들 잘 여기 뭐 언저리에서 마무리되고 다음 주 캔들 이렇게 하단으로 이제 빠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더리움 그리고 이제 다른 알트코인들 이제 미친 듯이 올라가겠죠. 자, 그래서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 오랜만에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또 네. 제가 이 토탈 차트 코인 시가총액 전체를 아우르는 차트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차트 역시 지금 뭐 이렇게 잡아놓은 구간들 회색 박스 안전하게 다 박스대 지지대를 만들어서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아 있고 네. 별다른 변수가 없는 이상 지금 되게 양호하게 흘러가고 있겠고요. 네. 자, 그리고 이 이더리움도 단기적으로 이제 좀 일봉 차트 한번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 승진의 조건이 여기 구간이라고 말씀드렸고 네. 지금 이 3,380 여기 또 미리 커놨죠. 여기서 저항 맞고 빠지고 있네요. 그래서 앞서 이제 1시간 봉에서 말씀드렸던 이 335 구간을 좀 이렇게 횡명보를 하면서 거기를 또 안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어요.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상단 쏘죽겠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있잖아요. 올해는 솔라나보다는 이더리움에 해당. 해당. 그리고 이제 승급을 했으니 이제 네. 승역리움에서 승역리움 이제, 근데 이제 쭉 가야 되겠죠. 저기 그래서, 승급을 했는데 네. 저기 아래서 다시 또 떨어질 수 있는 확률도 있나요? 그래서 네. 말씀드린 것이 네. 이게 지금 1시간 봉이잖아요. 제가 보여드렸던 것이. 그래서 네. 이 3,327이나 여기 335를 다시 한번 빨리 한번 다시 도전해서 이 구간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지켜내면은 아. 그 확률이 떨어지겠죠. 그런데 네. 지금 사실 역시나 이렇게 지금 여기서도 지금 이렇게 저항 맞고 여기 지금 저항 맞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막 이탈하게 되면 네. 방금 우리 쭝케가 질문 하셨던 그런 이제 하방 시나리오. 그래서 항상 이 오르는 시나리오가 있겠지만 또 반대로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쵸. 그런 것도 당연히 이제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3,327을 이탈 못 지키고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단기적으로 지금까지 최근에 이렇게 많이 올라온 것에 대한 단기적인 조정, 되돌림이 발현을 하는구나라고 인지를 해야 되겠죠. 자, 네. 그러면은 그럴 때는 어떤 가격대가 다시 중요해지겠느냐? 제가 여기 그 3,147 또 미리 계속 강조해 드렸었죠. 그래서 네. 이러한 가격대 만약에 이게 떨어지게 돼서 이렇게 오게 되면 이 3,147달러 여기 구간에서 다시 또 숙명적으로 도전을 해야 되겠죠. 오히려 신규 진입하려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이런 게 더 찬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턱대고 여기서 급하게 너무 급하게 매수하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여기 아까 보여드렸던 3,355달러 3327을 이렇게 잘 지키는지 그런 거 확인하시고 이탈하게 되면은 뭐 여기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런 데서 다시 또 담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더리움이 우리 승혁 기자님처럼 승진을 했는데 일단 승진을 했으니까 이제 3,000선이 아니라 335선을 좀 잘 지켜낼 수 있는지를 저희가 계속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더리움 저희가 살펴봤고요. 다음은 XRP, 리플 살펴봐야겠죠. XRP 역시 새벽에 2.18달러까지 상승을 좀 했다가 네, 다른 코인에 비하면 좀 아쉬운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어제 최이담 기자가 전해드린 바도 있지만 XRP ETF의 성공적인 대비에도 불구하고 리플의 기업 가치에 대해서는 월가가 좀 보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요. 네, 월가 기관 분들이 네. 가장 이제 자기 이제 본전 일하기 싫어하고 가장 이제 극대화된 수익률을 추구하니까요. 그쵸. 근데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정말 이렇게 선공을 받았으니 네. 제가 나중에 돈을 아주 많이 벌면요. 네. 나스닥에 이제 그런 스트래티지나 약간 비트마인처럼 그런 이제 해서- 축적을 하는 그런 네. 기업을 만들면은 DAT를 만들겠다고요? DAT 만들면요. 티커를 네. CJH 이렇게 해가지고 최주문을 하겠다고요? 예. 뭐 이런 공약이 사람들이 네. CJ가 해외 진출한 게 아니다. 네. 이 CJH는 이제 그런 크립토를 어떤 대변하는 그런 이제 티커가 될 것이다. 그럼 그 DAT 기업을 만들면 리플을 좀 사줘서 리플 가격 좀 그럼- 올려주세요. 그럼 되겠네요. 그럼 네. 딱 이제 그런
그런 이제 네. 총체적인 퍼즐이 많네요. 네. 꼭 그렇게 되도록 제가 할 것이고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기관급 자산운용사인 카나리 캐피탈이 직접 리플을 이제 샤라웃, 이제 뭔가 언급을 했습니다. 스티브 맥클러그 CEO가 트윗을 통해서 이제 강력한 기관 수요가 XRP의 급등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밝혔는데요. 네. 해당 발언은 이제 XRP ETF가 10억 달러 규모에 근접하는 이제 시점에 나온 겁니다. 이는 미국 암호화폐 ETF 역사상 가장 빠른 초기 성장 단계 중 하나로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네. 리플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발언에 답을 하면서 맥클러그 CEO는 카넬 캐피탈이 XRP에 대한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을 일찍이 포착했다고도 했는데요. 그는 XRP의 ETF 이익 급증과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인 RLUSD의 부상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짚으면서 이 스테이블 코인이 다른 스테이블 코인들을 가볍게 제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네. 이러한 자신감은 XRP ETF가 출시된 이후 단 하루도 자금이 유출되지 않은 채 9억 3,500만 달러를 유입한 데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카나리 캐피탈을 비롯해서 이제 그레이스 케일, 프랭클린 템플런턴, 비트와이즈 등 주요 발행사들이 채택 가속화에 기여를 했다 이런 분석입니다. 리플 CEO는 암호화폐 ETF가 글로벌 ETF 시장에 지금 현재 1에서 2% 불과해서 장기적인 확장 여지가 크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네. 그러나 XRP가 이제 월가가 쉽게 XRP에 마음을 준 건 아닙니다. 리플이 최근 진행한 5억 달러 규모의 지분 매각에는 시타델 증권, 포트리스 인베스트먼트 그룹, 마샬 베이스 등 여러 가지 글로벌 헤지 펀드와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이 대거 참여를 했는데요. 네. 이제 리플 기업 가치를 400억 달러로 이제 추정을 하면서 동종 이제 비상장 기업 중에는 최고 가치로 이제 책정을 했는데 월가에서는 XRP 계속해서 마음을 주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어떤 점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옵션을 다룬 겁니다. 네. 3에서 4년 후에 연 10%의 보장 수익률로 리플의 주식을 대팔 수 있는 풋옵션 이거를 또 달라고 이제 리플 사측에 요구를 했어요. 네. 그 회사 파산 시에는 기존 주주보다 우선하는 회수권도 받았고요. 이는 리플 순자산 가치의 최소 90%가 XRP 시세와 연동됐다는 평가에서 기인을 하는 겁니다. 네. 기업에 대한 투자도 있지만은 리플 그 자체에 투자하는 그런 위험도 이제 크다고 본 거죠. 그렇군요. 리플 사측은 기업 가치가 이제 크게 올랐고 과거보다 135%의 프리미엄을 적용해서 주식을 팔았다는 그런 이득을 받지만은 네. 판 주식을 다시 되사가서 자본력이 떨어지는 그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어떤 무조건적인 성장이 필요하겠죠. 네. 리플의 글로벌 파트너 성공 책임자인 루크 저지스는 기술적 완성도만으로는 레이어 1 블록체인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담보하기 어려운 만큼 XRP 원장이 솔라나의 현실적인 운영 전략과 빠른 실행력에서 배워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시장 내 입지를 확대하려고 하면은 네. 개발 도구, 밸리데이터 인센티브, 상용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리플 관련된 이슈를 좀 살펴주셨습니다. 홍 기자. 네네네. 우리 강 기자님께서 이제 만약 DAT 기업을 만든다면 네. 티커명을 이니셜로 와. 최준 이니셜로 해준다는데 네. 소감이 어떠세요? 벌벌벌 떨리는데요. 네. 벌벌벌 여기서 떨린다. 제가 벌벌벌 떨리네요. 네. 벌벌벌 떨지 말라고 했는데 네. 이런 데서 벌벌벌 떨게 될 줄이야. 네. 근데 리플은 그러면 지금 현재 벌벌벌 떨리는 구간에 혹시 와 있을까요? XRP 같은 경우는 네. 지금 매우 지금 중요한 사실 구간에 있기는 해요. 오호. 그래서 지금 이제 네. 바로 쏘아주는 것이 우리 모두의 바램 그리고 우리 준케 네. 바램. 전역 시켜주세요. 네, 우리 준케 또 네. 그 XRP 2배 그 레버리지.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빨리 좋은 수익을 가져다 안겨줘야 되는데. 네. 제가 계속 강조했던 지금 그 선이 있잖아요. 당연히 이 주황색 선도 주황색, 있겠고, 저 마의 파란색 주황색 선. 네, 그래서 네. 지금 사실 이 구간에서 좀 아쉬웠던 것이 이 주황색 선을 한 번이라도 좀 터치를 해주던가 안착을 해주는 것을 제가 바랬었는데 지금 여기를 도달을 하려면 여기서 계속 지금 이렇게 또 차익 실현 나오고 또 차익 실현 나오고 어제도 또 차익 실현 나오고 이러잖아요. 지금 이런 이제 움직임. 그래서 그만큼 지금 현재 이 주황색 여기 부근 선이 되게 또 강력한 또 네. 저항 매물대가 좀 쌓여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역시 이 윗꼬리에 대한 영향으로 지금 이 파란색 선까지 다시 이탈을 할락말락 지금 그런 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좀 확대를 해보면 사실 지금
네. 이러한 이 구간에서의 차익 실현은 그럼 왜 나오게 되는 것이냐? 제가 일전에 미리 잡아드렸던 이런 회색 박스 때 1.8 2달러 초반 구간 그리고 1.8 달러 구간에서 또 담은 그런 세력 물량들도 있을 거고 개인 물량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이들의 평단가가 대충 이 구간이라고 형성됐으면 이들에게는 이제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제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 네. 그럼 다시 이 상승의 힘을 끌어올리려면 그만큼 매집의 힘이 다시 응축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럼 어디서 매집이 발현될 것이냐? 지금 뭐 기술적으로는 이러한 구간에서 지금 강력한 매집 시세가 들어올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왜냐하면 사실 이런 데서 이제 들어온 매집 세력들이 지금 반대로 팔고 나가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와중에 더 하락을 할 것이라고 하는 시장의 어떤 그 심리도 충분히 발현이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파란색 선을 단기적으로는 이탈을 할 수 있겠다. 자, 그러면은 어디가 1차적으로 신규 진입하려는 분들에게는 강력한 꿀단지 같은 곳이냐? 네. 당연히 여기 아직도 이 회색 박스선은 유효하고요. 그래서 1.89 여기 달러. 제가 그래서 가격까지 적어드렸는데 네. 1.89와 1.848달러가 1차적으로 숙명적으로 이제 도전을 하셔야 되는 구간이겠고 네. 그러나 이 구간에서 움직임을 잘 보셔야 하는 게 이 구간에서 설령 차트가 캔들이 온다는데 빠르게 회복을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줘야 돼요. 왜냐면 여기 캔들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여기서 이제 좀 지질이 볶으면서 횡명보 시간을 끌게 되면 네. 안 좋다고 말씀드려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차트 이제 여기 그어드리면서 이 밑에 이렇게 또 선 하나 그어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오면 물론 안 되겠죠. 여기까지 물론 나오면- 유효할 텐데 예. 여기서 이제 오게 돼서 여기서 이제 길게 시간을 끄면 여기를 또 이탈할 수가 있고 여기를 이렇게 다시 또 위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기를 1.89달러, 1.848 여기 오게 되면 빠르게 반등해 주는 것이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겠다. 그래서 이 구간에 오면은 1차로 담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많이 담게 되는데 여기서 길게 끌게 되면 너무 마음이 또 울적해지잖아요. 복잡해지죠. 네, 복잡해지죠. 예. 그러니까 예. 그러면 안 말아야 돼, 되고 말아야 돼. 그리고 이 리플 하면서 네. 제가 이 토탈 3차트 보여드릴게요. 토탈 토탈 3. 3. 비트 이더 제외한 나머지 코인 시가총액 합. 그럼 나머지 중에 1등이 XRP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시면 여기 주봉 차트인데 이 선 이런 거 제가 다 말씀드렸던 구간 잘 지켜주고 있으나 지금 이 차트도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지금 여기 어딘가를 지금 못 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차트가 좀 토탈 3차트거든요. 그래서 이 토탈 3차트가 시원하게 여기 파란색 상단인 954 여기 부근을 좀 넘어주는 움직임이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계속 여기 어딘가에서 저항하고 있기 때문에 한 차례 더 여기 또 그어들었던 여기 검은색 사단을 좀 더 위협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것도 유념해 보시면서 이제 XRP 이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리플 XRP 차트 분석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주요 코인의 이슈와 차트 현황까지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전해드린 내용은 참고로 활용해 주시고 투자는 신중하게 고려한 후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생방송 진행 중에 있는데요. 256분의 분들이 저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궁금한 코인도 채팅창에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특이점이 포착된 코인을 소개해드릴 시간이죠. 코인 레이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코인 레이더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은 리스크입니다. 우리 애청자 땅비니님이 요청한 코인이죠. 이름이 다소 위험하게 들리지만 스펠링이 좀 다르다고 합니다. 리스크. 이 어떤 코인이고 어떤 이슈가 좀 있습니까? 네, 리스크는 자바스크립트 개발자들이 탈중앙화 앱, D앱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된 체인인데요. 네. 예, 자바 개발자에 친화적이고 사이드 체인으로 동작을 해서 메인 체인으로부터 독립적이면서 가볍게 D앱을 구현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주목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폴리곤도 사이드 체인을 지원하고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라이브러리를 배포해서 개발자들의 D앱 제작을 지원을 하고 네. 솔라나도 빠른 온보딩 그리고 쉬운 D앱 구축이 가능해서 리스크 만의 어떤 경쟁력을 구현하는 게 좀 어려워졌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네. 리스크는 플랫폼형 체인인데 플랫폼은 어쨌든 사람이 많이 들어오는 게 관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일간 트랜잭션 수가 낮고 주요 디파이 TVL도 거의 없고 여러모로 부족한 모습도 보이는데요. 다른 곳에 좀 빼앗긴 모습이네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그 대표적인 게 뭐 지난 7월에 이렇게 토큰을 소각해서 뭐 이제 탈중앙 조직이 이렇게 소각해서 좀 같이 올리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요. 네. 물론 다 찬성 거의 99%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정족수가 정작 부족해서 낮은 투표율이 이제 실패로 이제 기결이 됐거든요. 그게 예, 한 예. 5명 해놓고 예. 한 4명 찬성한 거 아닌가요? 뭐 그렇게 그 정도 약간 그런 네, 느낌으로. 네, 그런 느낌으로. 네. 네. 그래서 리스크는 이제 뭐 관심을 다시 받기 위해서 네. 이더리움 레이어 2 솔루션으로 전환을 했거든요. 네. 네, 거래를 좀 저렴하게 하고 사용자 참여를 늘리려는 그런 전략인데요. 개발자들의 채택 그리고 레이어 2 포화 극복에 어떤 리스크에 미래가 달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땅비니님, 시청자 땅비니님께서 궁금해하신 리스크에 대한 소식과 이슈 살펴봤는데요. 홍 기자, 네네네. 리스크는 차트 흐름상 어떤가요? 좀 담아볼 만한가요? 아, 참 이름이 참 매우 네, 인상이 깊은 이 그쵸. 코인인데 위험해 보여요, 그냥. 네. 그래서 이제 이름이요. 네. 이름이 되게 위험하죠. 그쵸. 네, 네. 그래서 뭐 이 리스크가 뭐 정말 위험할 것인지 아니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0% 리스크를 지지 않으려는 게 오히려 독이다. 뭐 물론 여기 리스크 아닌데 자, 네. 뭐 어떻게 될지는 이제 뭐 봐야 되겠는데 그쵸. 일단 이 메타 차트상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지금 뭐 바이 시그널이 지금 여기 자세히 보면 나올락 말락 뭔가 애매해요. 단기적으로 봐도. 그래서 단기적인 어떤 흐름을 지금 너무 이제 자세하게 하기는 사실 이게 너무 잡 알트코인이기 때문에 네.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 알파 차트 상에서도 지금 캔들이 지금 이 노랭이랑 지금 딱 이렇게 뽀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여기서는 셀 시그널이 나오긴 하는데 네. 사실 이 리스크 코인 자체가 지금 워낙 지금 바닥으로 뭐라 그러죠 그거를 때려받고 있다고? 떨어지는 칼날 플러스 꺼지지 않는 지하실 마냥 이제 계속 이렇게 내려온 차트다 보니까 이제 좀 이게 뭐 사실 이 알파 차트 상에서 지금 이게 뭐 노랭이 위에 있든 밑에 있든 이게 사실 의미가 없고 지금 이 단기적으로 이제 키보스코어만 지금 유일하게 좀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이제 차트를 보면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거 뭐예요? 롤러코스터예요? 티익스프레스인가? 이게 이제 일봉인데 여러분 이제 한번 보실게요. 이거 지금 우리 웰컴이 분들도 이거 보시면은 이게 쭉 내려왔어요. 그냥 이게 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었지만 쭉 내려왔고 사실 지금 이제 뭐 우리 시청자 분들 중에서 뭐 여기에 물렸거나 여기에 물렸거나 하시는 분들은 우선 삼가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오늘 제가 분석하고자 하는 가격대는 현재 구간이에요. 이게 현재 구간. 자, 휘황찬란한 저기 위에 과거는 좀 잠시 접어두고 현재 가격 구간대에서 좀 보면은 일봉적으로 지금 가격대 이 검은색 선이 중요한 또 선이긴 한데 위에 있으니까 매직 구간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위에서는 이렇게 담아가야 되는 구간이 맞고요. 그리고 1차적으로 저항이 발생할 수 있는 구간은 이 파란색 선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가격 제가 오늘 가격 기준으로 좀 표현을 해놨는데 이 339원에서는 뭐 이렇게 한번 이렇게 때려먹고 저항을 맞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선을 넘게 되면 한번 이제 또 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발현이 되는 것이니까 그때는 1차적으로는 360원이 이제 저항대로 발현이 할 것이고 그리고 여기 주황색으로 제가 쳐놓은 이유는 여기가 또 이 차트적으로 되게 중요한 구간에서 제가 쳐놨는데요. 여기는 404원이에요. 오늘 업비트 테더 가격 기준으로. 그래서 여기를 도전하게 되고 여기를 안착하게 되면 물론 그 다음부터는 상방이 열려 있어요. 그런데 이제 너무 위에 있는 가격대는 사실상 지금 의미가 없고 지금 이렇게 지금 1차적으로 지금 현재 가격이 297원 언저리라고 했을 때 1차 목표가는 339원, 2차 360원, 3차 404원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현재 이 검은색 선을 이탈하게 되면은 제 밑에 하단에도 박스를 그어놨는데 여기가 이제 277원, 260원인데 여기서는 또 이제 손익비가 좋다, 여러분. 제가 항상 간종한 게 뭐예요? 손익비. 그러니까 손익비가 좋으니까 여기서는 담아 볼만 하겠다. 그런데 역시나 이 차트는 사실상 너무 차트가 리스키하기 때문에 너무 위에 있는 허무맹랑한 가격까지는 오히려 위험하고 그래서 이렇게 현실적인 가격대에서 매매를 하시는 것이 건강에 유익할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리스크의 차트 분석까지 좀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코인은 베이직 어텐션 토큰입니다. 4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토큰 얘기하기 전에 제가
오늘 좀 약간 기술적인 부분들 네. 약간 이게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 강조해야 될 거 빨리 요약해 드릴게요. 네. 그 엔캐리 위험 작년과 비교해서 이렇게 좀 현저하게 좀 그래도 양상이 다르다. 네. 그러니까 걱정할 거 덜 걱정이 된다. 그리고 미국의 경기 침체 위험을 주시합시다. 그리고 이제 일본의 어떤 이제 그런 이제 매파적 그런 움직임을 좀 경계하자.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아, 오늘 전체적인 거시적인 스탠스를 요약을 해주신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예. 네. 베이직 어텐션 토큰은 네. 이제 브레이브 브라우저 내에서 광고를 시청하면은 보상으로 지급이 되고 콘텐츠 크리에이터 팁으로도 사용이 되는 유틸리티성을 갖는 토큰인데요. 네. 단적으로 이제 이 브레이브 브라우저 사용자 수 변화가 중요하다 이렇게 짚을 수가 있습니다. 네. 예, 브레이브 브라우저는 지난 9월 말 기준 글로벌 MAU가 1억 명을 돌파했고요. 특히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가 사용하는 웹 브라우저 앱 중에서 1위인 크롬 다음에 2위를 차지했습니다. 여러 가지 광고를 차단할 수 있는 데다가 최근에는 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기능성도 이제 주목받는 모습인데요. 네. 어떤 실사용성과 최근 이슈까지 부합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다만 베이직 어텐션 토큰의 생태계는 브레이브와 광고, 콘텐츠 후원이 핵심인데 이 구조만으로 웹3가 추구하는 탈중앙화 디파이, 뭐 스마트 컨텐츠 기반 금융처럼 확장성을 어떻게 구현할지가 미지수입니다. 네. 예, 지난 5월에는 브레이브 월렛에 카르다노를 통합해서 어떤 이제 직접 카르다노 블록체인에 접근할 수 있도록 확장성 구현에 좀 주력하고 있는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네. 베이직 어텐션 토큰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차트는 어떻습니까? 차트적으로도 매우 좋습니다. 네. 베이직 같은 경우는 우리 좀 전에 우리 차장님께서 또 이 전반적인 시황을 아주 잘 이제 강조해 주셨는데 그거 차트적으로 빨리 보여드리면 바로 이 아더즈 차트거든요. 아더즈. 그래서 여기 주황색 선 위에서 이 차트도 계속 캔들을 형성해 나가고 가장 베스트는 여기 주황색 선, 여기 박스 여기 위로 넘어서는 게 좋겠죠. 이 차트는 시총 외에 10위 외의 차트. 그렇죠. 그래서 요 차트적으로 이제 어쨌든 바닥을 여기서 만들기만 성공한다면 네. 이제 미친 듯한 이제 그런 상승장 올 수 어허. 있으니까 그래서 전제 조건은 이 주황색 선을 여기 박스를 잘 지켜주는 것이고 마지막 지금 우리 베이직 어텐션은 지난번 방송에서 제가 비트코인 캐시 추세를 좀 만든 것 같다라고 방송한 것과 같이 베이직도 역시 주봉 단위로 네. 추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럼 과연 베이직 어텐션의 이 토큰의 가장 중요한 가격은 어디냐? 짜잔 여기 주황색 선 여러분 제가 여기 또 421원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여기 421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만 안착만 해주면 여기 일단 안착을 해주면 상단에 무수히 많은 가격대를 좀 이렇게 적어 놨죠. 그래서 여기 뭐 어디서 끊길지 모르겠으나 여기 421원을 안착해주면 한번 슝 한번 하는 그런 이제 무빙이 한 번에? 그래서 오호. 물론 이 한 번이 브레이크가 여기서 끊길지는 이제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런 이제 시원하게 쏘는 무빙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은 지금 코인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물론 관건은 이 421원 이고 그리고 현재 가격대를 좀 빨리 이제 지켜주는 것이 중요한데 이게 지금 아더즈 차트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게 아더즈 차트가 역시 또 단기적으로 빠질 수 있잖아요. 빠지게 되면 얘도 역시나 아더즈에 속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좀 이렇게 빠지게 된다 하면은 여기 가격대 한 여기 0.21 혹은 0.22달러 가격대 여기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또 도전을 해보면 좋겠다. 물론 가장 베스트는 이 421원을 얼른 껑충 뛰어넘어 주는 것이 베스트 시나리오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강승혁 최준 기자와 함께 암호화폐 시장의 이슈와 차트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곧 FOMC가 있죠. 새벽에 있을 FOMC 결과와 그에 따른 시장 반응까지 내일 저녁 6시 코마오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웰커미 여러분 고맙습니다.